석방 후폭풍.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법원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석방된 손정우와 아들의 송환을 막아달라던 손정우 아버지는 남은 죗값을 치르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저의 모습 한번 보고 돌아오시죠.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봐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만 두드러는 건 옳지 않고 다시 죄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쨌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은 법원대로 미국으로 안 보낸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법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범죄의 종류가 그 전통적인 대면 범죄, 즉 사람이 사람을 뭐 살해한다든가 이런 예. 범죄가 아니고 현재 그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나머지 이제 해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 씨의 신병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보내가지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범죄 그 수익 은닉과 관련된 이 혐의를 손 씨에 대해서 제때 기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 바로 이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그것이 만약에 한국에서 처리가 됐다면은 저 범죄인 인도가 아예 얘기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범죄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조 제도가 있다. 이런 5가지 이유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과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게요. 근데 이 송환 불허 결정이 어떻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전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범죄인 인도법 제8조 1항에 보면은 예. 이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일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치적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지금 이제 그 이 범죄인 인도 심사 사건과 관련돼서 이 결정문을 전산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지금까지 이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가 약 50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불허한 것이 5건이고요. 예. 그 중에서 3건은 또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2006년도에 베트남 정부가 폭탄 테러와 관련돼서 우엔 후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송환을 갖다 거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고 한국으로 피신한 중국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 이름이 유창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바로 이 정치적인 이슈라고 본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건 같은 경우는 폭행과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인 3명과 관련돼 있는 이 사건으로부터 재판부는 인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범죄인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 이것은 절대 인도 거절이라고 하는 사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호주 정부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 손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렇죠.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대단히 이례적이다. 아마 이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등장해서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이 그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해야 된다. 이 청원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그 정부나 또는 사법부가 자업자득의 성격도 있어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손정호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상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컨대 이제 계란 한 판을 훔친 그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에 징역 1년 8월에 처해졌는데 예. 이 손정호가 1년 6월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돼 가지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해시태그도 붙고 있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법부도 공범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손정호를 체포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수사기관만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 그 32개국의 그 모든 국가가 공조를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체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석방을 한 그런 그 꼴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손정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방이 됐고 이게 앞으로 다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재판부 또 이번 결정을 보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그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예방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경고를 줌으로써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이러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특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그 바로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개선하는 작용을 그 바로 영위케 함으로써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예.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일반 예방 효과 및 특별 예방 효과에 좀 악영향을 그 끼치지 않는가라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보면요, 손정우 송환을 요구했던 미국에서는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손정우가 미국으로 이제 가지 않게 된 가운데 아버지가 한 말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처음부터 여지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수사 받는 데 대해서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답게 수사를 잘 받아서 제가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얘가 이제 다른 컴퓨터만 갖고서 계속 자라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는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거 애가 컴퓨터만 갖고 자라서 그렇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얘기하면서 이제 저분이 뭐 국민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뭐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죄값을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예. 예. 사실 그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정말 또 더욱더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무슨 초등학생이 뭐 게임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게임기를 거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세계의 최대의 어떤 그 야동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 일반인들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손정우 건 이후에 지금 뭐 인터넷 검색어 같은 데 계속 올라오는 게 디지털 교도소라는 검색어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 디지털 교도소가 뭔가요? 글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뭐 국민 정서 반영 사설 신상 공개 제도다 이렇게 저는 예, 예. 국민 정서를 반영을 해가지고 네. 어떤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설로 신상 공개를 갖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손정우의 그 미국의 송환 불허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처음에 N번방이라든가 박사방이라든가 이런 그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된다면 뭐 이번에 그 손정우뿐만 아니라 그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 네네. 그리고 천안에서 이제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학대해서 뭐 사망케 한 그 부모 이런 네. 사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굴, 이름, 나이 그리고 이제 학력, 휴대전화 번호까지 해서 총 지금 75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이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그 결정을 했었던 강영수 부장 판사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예.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와 연관돼서 이 신상 공개를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이렇게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서 개인이 나서서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물론 국민정서법에는 맞을 수 있지만 이거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고 근황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연관해서 이 동유럽권에 있는 국가 벙커를 설치해서 그 방탄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댓글 게시글을 완전히 안심하고 올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개인의 신상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방통위에는 이를 차단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이미 그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와 연관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어찌 보면 개인이 나서서 이런 디지털 교도소까지 만드는 이런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